안녕하세요. 남편과 아들들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성인이 된 후 저는 크게 화를 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어릴 때야 남동생, 여동생과 다투기도 하고 부모님께 사춘기 투정을 부리기도 하며 친구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었지만요. 물론 대학 다닐 때 조별 과제에 불성실했던 친구라든지 또 회사 다닐 때 자꾸 약속 기한을 어기던 거래처 상대라든지 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쏘아붙인 적이 한 번씩 있었지만 조목조목 따져 묻기만 했지 소리를 지르며 극대노를 하진 않았었죠. 그런 제가 살면서 가장 크게 분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소중한 제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즐겨 듣던 이 사연 튜브에 제 사연도 방송되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됐어요. 저는 제가 태어난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나이 30대 후반에 2살 많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우직하고 성실했던 남편의 성격이 꼭 책임감 강하셨던 저희 아빠 같아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신뢰를 가지게 됐었거든요. 남편은 타 지방 국립대를 졸업한 후 저처럼 고향인 이 지방으로 돌아와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때 처음 입사했던 회사를 한 번도 그만두지 않고 쭉 다니고 있었을 정도로 남편은 끈기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당신은 더 큰 회사로 이직 같은 거 할 생각은 안 해봤어? 전혀.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탄탄하게 자리 잡은 뚝심 있는 회사야. 대표님도 좋으시고 난 내 청춘이랑 같이 성장해온 우리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할 거야. 그리고 성실만 한 게 아니라 책임감 강하고 정도 많았던 남편은 회사의 애사심도 강했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서 함께 성장한 곳이라면서요. 저와 결혼할 때 남편 나이가 37이었으니 그때도 남편은 한 회사에서 이미 10년을 넘게 일한 상태였던 거죠. 남편은 저와 두 아들에게도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회사에서도 누구보다 근면 성실한 일꾼이었어요. 어찌나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던지 한 번씩 제 속을 상하게도 할 정도였습니다. 어머, 당신 코피나. 아우, 속상해 진짜. 당신이 맨날 야근하고 노력한다고 월급을 더 줘? 누가 뭐 당신 임원이라도 시켜준대? 다 똑같이 월급 받고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회사에 헌신해? 내가 좋아서 그렇지, 내가. 지금 우리 회사 되게 중요한 시기야. 이번 프로젝트만 잘 해내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다니까? 여보, 난 회사 일을 열정으로 하는 거야. 예술가 같은 게 아닌 일개 회사원이라고 해서 일에 열정을 가지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진해서 야근을 하거나 밤을 새우기도 하고 회사에 큰 위기가 왔을 땐 수혜까지 맞아가며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자기가 너무 좋아서 하는 거라니 별 수 있나요? 그저 몸 상하는 거라도 조심하라며 그런 남편을 응원해 줄 수밖에요. 그래도 남편은 노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척척 해냈고 한 번씩 금일봉을 받아오기도 하는 등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강대 이 사람 없으면 우리 회사 안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장남이에요, 장남. 회사에서만큼은 내 아들보다 더 효자 같은 존재라니까요.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대표님의 인정도 받았다는 거죠. 항상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겼던 남편을 대표님도 굉장히 예뻐하셨습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셨던 대표님은 남편을 우리 회사의 든든한 장남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물론 회사를 오래 다닌 다른 직원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우직하게 일해주는 직원을 어떻게 예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면서요. 이건 남편에게 들은 말이 아니고 직접 대표님께 제 두 귀로 들었던 말이었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쪽은 저희 집사람입니다. 대표님, 저희 집사람도 대표님께 인사드리고 싶다네요. 아이쿠, 먼저 인사 안 주셔도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인사하러 갔을 텐데요. 야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하게 드시고 즐기시다 가세요.
남편분들을 저희 회사에 빌려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가족까지 동반할 수 있는 야유회를 한 번씩 열었는데 그때마다 대표님은 모든 직원의 배우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늘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품 좋은 분이었으니 남편도 더더욱 회사를 사랑했던 거죠. 게다가 대표님은 저희 결혼식 때도 직접 오셔서 축의금도 두둑이 해주셨어요. 또 두 번 정도 아예 남편과 저만 불러 식사 대접을 해주기도 하셨죠. 한 번은 제가 큰아들을 임신했을 때고 또 한 번은 회사의 큰 위기가 넘어갔을 때였죠. 그래서 전 대표님께 직접 남편 칭찬을 몇 번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형수님, 아버진 집에서도 종종 형님 칭찬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저도 형님께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회사 물려받게 되면 그때도 형님께 많이 의지할 것 같아요. 이 엄마, 너 이 녀석 회사에서까지 직급으로 안 부르고 형님, 형님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에이, 아니에요, 아버지. 회사에서 저랑 형님 못 보셨어요? 저 회사에선 대희 형님한테 엄청 깍듯하다고요. 그죠, 형님? 네, 맞습니다, 대표님. 저도 사석에서나 편하게 하지. 회사에선 엄한 선배 노릇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더 엄하게 해도 돼. 알았지? 내가 늦둥이로 겨우 낳은 이놈을 너무 오냐오냐 켜서 걱정이 많아. 대표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엔 늘 대표님의 아들이 동석했습니다. 남편보다 6살 어렸던 대표님의 아들은 남편처럼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입사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수였던 남편을 언젠가부턴 사석에선 형님, 형님하고 부르며 잘 따랐다더라고요. 대표님의 아들은 저희가 결혼할 때 대표님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참석도 해줬었죠. 그리고 대표님의 아들은 한 번씩 저희 남편과 술을 마신 뒤 저희 집으로 2차로 오기도 했었어요. 여보, 미안한데 나 집에 가서 2차로 딱 한 잔만 더 해도 돼? 자꾸 우리 집에 가고 싶다고 이 녀석이 떼를 써가지고 설거지랑 뒷정리는 당연히 다 내가 할게. 으휴, 알았어. 대신 애들 안 깨게 조용히 마셔야 돼. 남편은 그럴 때마다 미안한 듯 제게 전화해 사과부터 하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좋았겠나요? 그래도 남편을 이해했던 건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어쨌든 대표님의 아들이었으니 남편도 거절하는 게 마냥 쉽진 않았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대표님의 아들은 넉살 좋게 형수님 하며 인사를 꾸벅하곤 했죠. 저 또 왔습니다, 형수님. 매번 실례가 많습니다. 제가 일찌감치 한번 장가를 갔다가 반품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님처럼 집에 가봐야 마누라도 없고 또 술 마셨냐는 아버지 잔소리나 듣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기 싫어서 오늘도 형님 좀 졸랐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예쁘게 좀 봐주세요. 믿긴요. 저희 남편이랑 잘 지내주시니 고맙죠. 속 풀 수 있게 콩나물국 끓여놨으니까 드세요. 술은 딱 한 병만 더 드시기예요. 아셨죠? 솔직히 남의 집에 오는데 매번 빈손이고 말투는 살가운데 고맙다, 죄송하다는 말은 이상하게 잘 할 줄 모르던 대표님의 아들이 썩 진국인 사람 같진 않았어요. 대표님과 식사할 때나 저희 집에서 안주를 먹을 때도 혼자 마시는 부분만 눈치도 없이 쏙쏙 골라 먹던 사람이었던지라 좀 얄밉기도 했고요. 그래도 남편과 친하기도 하고 회사의 정이 깊은 남편을 생각해 그냥 웃으며 반겨줬던 거죠. 또 술을 다 마신 뒤 뒷정리는 남편이 전부 했고 다음날 저녁엔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며 남편이 제 다리도 잠들 때까지 주물러 줬으니 그 잠깐의 불편함은 그냥 넘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런 말도 들어보니 그 철없어 보이는 성격도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대표님이랑 사모님이 아이를 엄청 원하셨었는데 통 애가 안 생기셨대. 그러다 겨우겨우 늦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사모님이 그만 5년도 안 돼서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대표님은
엄마 없이 자라게 한 하나뿐인 아들이 너무 가여워서 다 해주고 다 오냐오냐 해주면서 키우셨대. 아무래도 대표님이 바빠서 잘 챙겨주지도 못했으니까 더 미안하셨던 거지. 대표님은 엄마 없이 자라게 한 귀한 늦둥이 아들을 감싸기만 하며 키우셨다더군요. 그러다 나중엔 버릇이 너무 없어진 것 같아 뒤늦게 훈육을 하긴 하셨는데 그래도 한 번씩 철이 덜 들고 예의 없는 행동을 보여서 걱정이라며 남편에게 푸념을 하셨었다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보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해도 대표님의 아들은 회사 생활을 평범하게 잘 해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죠. 여보, 나 부장으로 승진했다? 우리 왕자님들, 아빠 이제 부장이야, 부장. 부장? 부장이 높은 거예요, 엄마? 그럼, 높은 사람이지. 얼른 아빠 축하드려요 해, 얘들아. 여보, 너무너무 축하해. 그렇게 사회생활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던 남편은 생각보다 빠르게 부장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가끔 미련할 정도로 외골수긴 해도 전 우직하게 한 우물만 성실하게 파는 남편이 존경스러웠어요. 또 일도 열심히 하며 가정에도 충실했던 남편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살았죠. 그리고 결혼한 지 7년쯤 지났을 때 남편은 심란한 표정으로 새로운 회사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대표님 이제 은퇴하시겠대. 연세가 있으셔서 이젠 젊은 사람들처럼 일하는 게 너무 힘에 부치신다나 봐. 그 대표 자리를 아들한테 물려주신다네. 전부터 그런다고 하긴 하셨는데 막상 그때가 오니까 아쉽기도 하고 앞으로가 걱정되기도 하고 심란하네. 으유, 그랬어? 하긴 당신 대표님 정말 존경했었잖아. 서운할 만하지. 걱정하지 마. 회사엔 당신도 있고 오래된 다른 직원분들도 꽤 있다며. 그건 대표님의 은퇴로 회사 대표 자리가 대표님의 아들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언젠가부터 남편이 점점 지쳐 보이더군요. 밥을 먹다 갑자기 한숨을 푹푹 쉬기도 하고 그렇게 잘 웃던 사람이 입꼬리도 계속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으, 망할, 깜짝이야. 어느 날엔 갑자기 남편이 자기 머리를 마구 쥐어뜯으며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완전 스트레스 가득인 사람처럼요. 화들짝 놀란 전 눈이 휘둥그레진 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애들 다 놀랐잖아.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여보.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왜 그랬는데. 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당신 요새 자꾸 표정도 안 좋고 스트레스도 많아 보이는데 왜? 전 대표님이 안 계시니까 회사에 문제가 많아? 새 대표님이 일을 잘 못해? 아니야 그런 거. 일은 무슨 그냥 대표가 바뀌면 원래 회사가 좀 혼란스럽잖아. 새 대표님도 업무 제대로 파악하고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래서 덩달아 나도 일도 많고 좀 힘든 거지 뭐. 금방 괜찮아질 거야.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새 대표님이 중직에 앉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서 그런가? 그래도 당신한테 형님 형님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니까 잘해주지? 설마 우리 귀한 남편한테 어? 이젠 자기가 대표 됐다고 막 하는 거 아니지? 그럼 내가 가서 아주 혼쭐을 내줄 거야. 아니 아니야. 나한테 엄청 잘해줘. 우리 강 부장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은 회사 대표가 바뀐 지 1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당시 전 병을 앓고 있던 작은 아들을 보살피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요. 작은 아들 때문에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거나 아들이 입원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외벌이라는 짐을 짊어지게 된 남편에게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많이 지쳐 보이던 남편이 안쓰럽기도 한 마음에 과장되게 남편 편을 들어줬던 거죠. 남편은 그런 제 말에 웃으며 그런 일 없다고 대답했었죠. 물론 남편의 말대로 새 대표가 남편에게 못되게 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직하고 착한 제 남편을 대표든 누구든 괴롭히면
절대 가만 안 두겠다는 생각은 늘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괜찮아질 거라던 남편은 왜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말라가고 표정도 어두워지더군요. 괜찮냐고 물어보면 애써 웃으며 어, 왜? 나 완전 기분 좋고 괜찮은데? 하고 대답했지만 그건 절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새 대표가 취임한 지 2년 반 정도 지난 어느 날부터 남편은 술도 혼자 자주 마시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 누구랑 먹었는데? 그냥 혼자 좀 마셨어. 또 혼자? 당신 진짜 무슨 일 있지? 어? 진짜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없어. 대표님도 전처럼 나한테 가끔은 형님하고 부르면서 잘해주시고, 그냥 업무 스트레스야, 업무 스트레스. 전처럼 잘 지내는 거 맞아? 생각해보면, 전엔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우리 집에 당신이랑 같이 들이닥치던 사람이 한 번을 보이지도 않고, 당신 대표 바뀐 뒤론 초반만 빼면 대표랑 술 한잔 했다. 뭐 이런 말도 전혀 없었잖아. 그냥 직원일 때랑 대표일 때랑 같나 뭐. 전이랑 다르게 사업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바쁘시다 보니까 나랑 친목할 시간은 없는 거지. 여보, 당신 둘째 때문에 안 그래도 마음고생이 많을 텐데 진짜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난 아무 문제 없어. 정말이야. 저희 남편이 저와 대화를 나눌 때면 꼭 눈을 마주치고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점점 지켜보니 걱정하는 제게 대답할 때마다 남편이 자꾸 제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런 남편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아 너무 걱정됐습니다.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술을 한창 자주 마실 무렵의 어느 날 애들을 모두 학교에 등교시키고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안방 침대 위에 휴대폰이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전날 또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왔던 남편이 휴대폰을 두고 출근했던 거예요. 요새 눈빛도 멍해가지고선 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지, 차라리 잘 됐어. 내가 직접 회사를 좀 가봐야겠어. 전 아예 이번 기회에 직접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남편이 회사에서 아무 일도 없는 건지, 있으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4층, 여기 있나? 남편을 만나러 회사 앞까지만 가봤지, 직접 들어가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남편의 회사는 그 건물의 2층을 쓰고 있었는데요. 저는 우선 둘 중 아무 층에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곤 왼쪽에 사무실 입구로 보이는 곳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 입구 양쪽으로 복도가 쫙 늘어서 있었거든요. 저는 사무실 문을 열기 전 아무 생각 없이 좌우를 두리번거려 봤는데요. 순간 한쪽 복도 끄트머리에 보이던 광경을 보고 저도 모르게 엘리베이터가 있던 쪽의 벽으로 숨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다시 고개만 빼꼼 내밀어 복도 끝쪽을 보고는 눈물을 왈칵 터뜨리고 말았어요. 뭐야, 저 사람 왜 저기서 저러고 있어? 제가 뭘 봤는지 아시나요? 복도 끝엔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그 옆에 작은 책상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도 뭐도 없던 그 빈 책상 앞에 둥그러진 어깨를 한 누군가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지 예상하시겠죠? 그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회사에서 자기 발로 나가게 하고 싶은 직원을 저렇게 복도로 쫓아낸 뒤 아무런 일도 주지 않고 심리적으로 괴롭힌다던 이야기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나 했던 그 일을 바로 제 남편이 겪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특히 새 대표에게 그렇게 신임받고 있던 사람이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제 의문은 잠시 뒤 바로 해소가 됐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며 손에 물기를 털고 있던 전 대표님의 아들,
그러니까 새 대표의 언행으로 인해 말입니다. 아, 진짜. 강 부장, 화장실 오고 가기 걸리적거리게 언제까지 거기 그렇게 앉아서 버틸 거야? 에이, 거슬리는 인간. 쓸모없이 월급만 축내고 있는 거 손수건으로라도 써야지.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평소 형님 하거나 부장님 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새 대표는 남편에게 반말을 찍찍하며 무시를 하고 있더군요. 게다가 손에 묻은 물기를 초라한 모습으로 책상만 쳐다보고 있던 남편의 옷에 슥슥 닦는 거예요. 그 경악스러운 광경에 순간 화가 솟구쳤는데요. 그 와중에도 우선 이건 증거를 남겨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전 얼른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촬영하며 지켜보게 된 남편이 제게 숨겨왔던 진실은 가슴 아프기 짝이 없었죠. 야, 강 부장, 꿀 먹은 벙어리야? 사람이, 대표가 뭐라고 말을 하면 뭐라도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제 날 대표로도 인정 못하겠어?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한때는 나보다 선배였다고 날 우습게 하니까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에 태클 건 거 아니야? 맨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가르치려고 들고 우리 아버지가 알면 뒤로 넘어가실 거라고 하고 너 맨날 우리 아버지 들먹이잖아. 그런 네가 뭘 날 대표로 인정해? 야, 편찮으신 우리 아버지 걱정해도 내가 너보다는 더 걱정해. 건방진 자식. 대표님, 그건 자꾸 딱 봐도 아닌 방향으로 대표님이 가시니까 맨날 기분대로 일을 막 처리하시고 그래서 회사 재정도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답답해서 말리려고 그랬던 거죠. 저랑 다른 직원들이 제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부탁하고 애원도 해봐도 대표님은 들을 생각도 안 하셨잖아요. 전 회사를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진심으로 대표님하고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내 회사를 왜 당신이 진심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어 하냐고? 넌 그냥 일개 직원일 뿐이야. 그래서 너랑 같이 나한테 입 바른 소리 하던 직원들 다 어떻게 됐어? 다 지금 이 회사에 없잖아. 그럼 이제 누구 차례야? 네 차례지? 그 직원들 자기 발로 나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님이 부당해고 하신 거잖아요. 내가 내 직원 자르겠다는데 그걸 왜 부당해고라고 해? 기가 차서 진짜. 노동청도 웃겨. 내가 직원 좀 마음대로 잘랐기로써니 신고가 들어왔다고 난리를 쳤잖아. 그래서 그것들한테 합의금까지 다 토해내서 내가 아주 배가 아팠다고. 그러니까 내가 넌 안 자르고 있잖아. 책상 위치만 좀 옮겨줬다 뿐이지.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어? 근데 강 부장, 넌 자존심도 없냐? 이 찌린내, 하수구 냄새 잔뜩 나는 화장실 앞에서 언제까지 버티려고 그러는 건데? 어? 좋은 말 할 때 퇴직금 받고 얌전히 나가. 그만 좀 취해지시라고요. 에? 강 부장님. 그러니까 새 대표는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던 직원들을 모두 해고시키고 남편마저 자기 발로 나가게 하려 하고 있었더군요. 또 신고당할까봐 해고시키지 못하고서요. 대표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남편은 답답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어떻게든 하기 위해 자꾸 술을 마시고 들어왔던 거더라고요. 또 대화로 추측해보니 남편이 전부터 계속 스트레스 받고 어두워졌던 것도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던 대표와의 갈등 때문이었던 겁니다. 대표는 목소리엔 힘이 없을지언정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고 있던 남편에게 점점 더 경멸 어린 목소리로 비아냥을 퍼부었어요. 꼭 언제 그만두냐고 물어볼 때만 입을 꾹 다물고 있지? 야, 강 부장아, 넌 네가 되게 능력 있고 고고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난 말이야, 사실 처음부터 네가 싫었어. 어차피 언젠가 내 아래가 될 너한테 일 잘 배워보라고 하는 아버지 말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거든. 알아서 눈치 보고 살살 기어야지. 사수랍시고 나한테 일 가르치고 시키던 이 오만 방자한 태도도 아주 짜증났어. 그럼 저한테 왜 그렇게 형님거리면서 친한 척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하도 너랑 잘 지내보러 가니까 노인네 비위 좀 맞춰드린 거지. 그리고 내가 자꾸 너네 집에 왜 갔는지 아냐? 그렇게라도 해서
너랑 네 마누라랑 좀 싸웠으면 해서 그랬다. 난 결혼한 지 고작 2년 만에 성질머리 짜증난다고 이혼당했는데 가뜩이나 재수탱이었던 넌 마누라와 애들하고까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회방 좀 놓고 싶었다고. 근데도 너도 네 마누라도 맨날 실실 웃으면서 괜찮아, 괜찮습니다 하는데 참 벨도 없는 인간들이다 싶었다니까. 근데 그런 내가 나 대표 자리에 앉고 나서 다른 꼰대들이랑 계속 날 긁었잖아. 강 부장, 난 네가 정말 싫거든.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냥 나가라. 어? 내 회사에 그만 충성하는 척하고 좀 가시라고요. 이 일개 노비 양반아. 어떻게든 회사 일도 생활도 잘해보려고 애썼던 과거 남편의 노력이 그놈의 쓰레기 같은 말들로 인해 짓뭉개지고 있더군요. 이미 증거도 다 남겼겠다.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한 전 냅다 그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눈으로 절 보던 남편 앞을 가로막으며 그 망나니에게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야, 이 음흉한 찐따 자식아. 어? 여보, 형수님? 아니, 강 부장, 당신 아내가 왜 회사에 있어? 내가 내 남편 보러 회사 온 게 뭐? 야, 너 내가 다 봤어? 오줌 싸고 나온 더러운 손, 내 남편 옷에 닦는 것부터 네가 그동안 내 남편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다 보고 들었다고. 야, 이 음흉한 놈아. 싫었으면 처음부터 그냥 싫어하면서 멀리하면 되지. 그 속내를 계속 숨기고 있다가 이제 와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냐? 이것은 사이코패스 아니야? 아, 이봐 고경아 씨. 나 당신 남편 회사 대표인 거 몰라? 이거 감당 가능하겠어? 그리고 내가 괜히 강 부장을 내보내려고 했는지 알아? 저 인간이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에 태클을 걸었다고. 그건 네가 계속 회사를 말아먹고만 있으니까 그런 거라며. 그래봤자 내 회사인데 내가 내 지인들이랑 계약 좀 하고 내 쪼대를 좀 하고 다니는 게 뭐가 문제야? 대표란 인간이 회사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네가 그렇게 대표 자격이 없으니까 내 남편이랑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겠지. 근데 그마저도 우리 남편 빼면 네가 다 잘랐다며?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부당해고가 문제가 되는 거야. 알어? 아, 진짜. 근데 당신 뭐 돼? 감히 대표인 나한테 왜 자꾸 너너거려? 전엔 그래도 존대라도 하더니. 네가 내 회사 대표야? 아니면 너 나보다 나이 많아? 전에야 그래도 널 존중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존대해 준 거지. 근데 네가 먼저 나이도 어린 게 내 남편한테 너너거리고 무례하게 굴었잖아. 망할 자식. 전에 형수님 말만 넉살 좋게 하면서 쪼잔하게 집에 휴지 쪼가리도 한번 안 사오고 인사성도 바닥일 때부터 알아봤어 하는 건데. 야, 내 남편이 너보다 회사를 다녀도 몇 년은 더 다녔고 회사가 망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너보다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100배는 더 클 거야. 근데 그런 내 남편한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이딴 식으로 모욕을 줘? 야, 난 내 남편 건드리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가만 안 둬. 너 내가 진짜 곤죽을 만들어버릴 줄 알아. 하, 그쪽이 무슨 수로? 당신 나보다 돈 많아? 사회적 지위가 높아? 한 개도 안 무섭거든? 무서워서 진짜. 어, 난 돈도 별로 없고 사회적 지위는 무슨 그냥 주부야. 근데 너 하나 혼쭐 내줄 힘은 있으니까 어디 두고 봐. 여보, 당장 일어나. 가자. 이딴 대접받고 여기 있을 필요 하나도 없어. 저는 정말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표를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대며 소리 질렀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뒤에서 여보 여보하며 절 말리려고 하던 남편의 손까지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냥 꽉 잡아버린 채로요. 대표는 그런 제 모습에 완전히 질려버린 표정이더군요. 마지막까지 그놈에게 으름장을 놓은 전 남편의 손을 잡고 회사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꾹 참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당신 대체 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꾸역꾸역 출근하고 있었어?
그냥 이딴 회사 나도 싫다고 하고 나와버렸어야지. 그게 뭐야 속상하게. 미안해. 당신한테 내 초라한 모습 정말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 많이 속상했지? 그 와중에 절 따라 눈물을 흘리며 제 걱정부터 하던 남편에게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바보처럼 착한 사람을 어찌해야 하나 싶어서요. 지금 나 속상한 게 문제야? 대체 언제부터 그놈이 당신을 괴롭혔어? 어? 이젠 숨길 것도 없으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장 다 말해. 사실은 지금 대표가 새로 대표 자리에 앉은 지 몇 달쯤 지나고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 처음엔 나한테 술도 가끔 사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조언도 구하면서 대표 자리에 적응하더라. 근데 이젠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됐다 싶었는지 언젠가부터 일을 제멋대로 해버리는 거야. 직원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자기 아는 지인들한테 엉망으로 계약서를 써주질 않나. 자기한테 여자랑 술 접대해준 거래처에 술김에 계약서에 사인을 해주질 않나. 맨날 골프 친다 뭐다 하면서 회사를 비우기도 일쑤였어. 세상에 그걸 아무도 못 말렸다고? 전에 알던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말려. 그래도 나랑 오래됐던 몇몇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계속 말려봤었어. 이러면 안 된다고 애원도 하고 전 대표님까지 들먹이면서 강하게도 나가봤는데 오히려 더 미움만 사게 됐지. 결국 나 아닌 다른 직원들은 다 부당해고 당하면서 쫓겨났고 혼자 남은 난 대표의 주도와의 따돌림까지 당하고 있었어. 회사엔 이제 대표 편에 서거나 대표 눈치를 보는 사람들밖에 안 남았거든. 그러다 얼마 전부턴 아예 내 책상을 화장실 앞으로 빼기까지 한 거야. 남편은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며 서럽게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도 왜 그만두지 않았냐고 하니 남편은 더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이러더라고요. 내가 20년을 넘게 인생을 바친 회사야. 비록 내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마저 나가게 되면 정말 회사가 무너질 것 같았어. 그렇게 애사심 때문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당신하고 애들 생각 때문도 있었고 거의 다 나아가곤 있다지만 아직 둘째도 아프고 당신 일도 안 다니고 있잖아. 그 상황에서 일을 그만뒀다가 재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냐. 여긴 갈 곳이 많은 서울도 아니고 나도 벌써 40대 후반이라 오라는 것도 거의 없을 텐데 그래서 더 꾹 참고 버텼던 거야. 그럼 나한테 고민이라도 털어놨어야지. 당신 혼자만 힘들게 만들고 내 속이 지금 어떨 것 같아. 둘째 걱정 때문에 속 편할 날 없는 당신한테 신경 쓸 일 늘게 하고 싶지 않았어. 미안해 여보. 가족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책임감과 그런 취급을 받고서도 회사를 걱정했다던 지나친 우직함, 수모를 참아낸 이유도 어찌나 남편 같은지 속상해서 겨우 멈추고 있던 눈물이 다시 왈칵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흐느낀 뒤 전 단호한 표정으로 대표를 더 이상 가만둬선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지역 신문사 기자던 제 친구에게 회사 일을 제보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남편에게 모욕을 준 그놈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걸자고 말했습니다. 잠시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놈이 남편에게 한 짓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까지 받게 하기엔 좀 힘들었거든요. 내 친구한테 제보하면 회사까지 크게 흔들릴까봐 당신이 걱정할 거 알아. 그리고 그놈에게 법으로 맞서면 회사 다니는데 지장 생길까봐 당신이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근데 여보, 어차피 화장실 앞까지 쫓겨난 마당에 소송 건다고 한들 지금보다 더 회사 다니기가 힘들겠어? 어차피 당신은 그 회사에서 계속 자리 지키고 싶다며. 그럼 이렇게 불편하나 저렇게 불편하나 매한가지지 뭐. 그건 그렇네. 그래. 그리고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그 회사 이대로 가다간 언젠가 망할 거야. 회사를 위하는 사람도 다 쫓겨나고 계속 적자만 나고 있다며. 그렇게 되느니 회사의 문제점을 제대로 공론화시켜서라도 대표가 식겁해서 당신한테 더 함부로도 못 굴고 회사 운영도 정신 차리고 하게 하는 게 낫지.
안 그래? 뭐가 진짜 회사를 위한 일인지 잘 생각해봐. 이런 제 말에 남편은 크게 공감하며 제게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대표에게 소리 지르며 자신을 지켜준 것도, 이렇게 현명한 설득을 해준 것도 모두 말입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많이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나랑 우리 애들 지켜주려고 해줘서. 이젠 나만 믿어. 이제 내가 당신 지켜줄 차례야. 전 당장 기자 친구에게 그동안 남편이 대표에게 당했던 부당 대우들을 전부 제보했습니다. 제가 증거로 찍어뒀던 동영상과 남편이 혹시 몰라 증거로 남겨뒀던 음성 녹음 파일들을 토대로 친구는 정말 정성 들여 그 회사의 실체를 기사로 폭로해줬어요. 대표가 다른 직원들을 부당해고해서 신고까지 당했던 일들도 전부 다요. 그런 놈은 언론인으로서 절대 가만 안 놔둘 거라며 말이죠. 정말 어찌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또 저와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해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까지 걸었어요. 그랬더니 꽤나 반응이 뜨거워졌던 자신의 기사를 보고 대표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통쾌한 순간이 왔다 싶어 현관문을 아주 활짝 열어줬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셨어요? 저기 이거 한우인데요. 되게 질 좋고 비싼 거예요. 전에 맨날 얻어먹으러 오면서 휴지 하나를 안 사오더니 아쉬우니까 한우가 들려오네요. 근데 이젠 필요 없어요. 저는 커다란 한우 세트를 들고 온 그놈에게 코웃음을 쳐줬어요. 그러자 그놈은 안절부절 못하더니 제 앞에 허리를 90도로 숙이곤 애원을 하기 시작했죠. 형수님, 제가 딱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소송 걸린 피해 보상금은 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보다 2배로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기사만 좀 내려달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기사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회사 일을 알게 되셔서 지금 지팡이로 저 후드려 패시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회사 이미지 크게 실추할 거예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 중요한 회사 이미지, 자기 손으로 실추시키고 다닌 사람이 바로 그쪽 아닌가요? 전 대표님이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셨다더니 뒤늦게 자식 교육하느라 아주 고되시겠네요. 없는 행동이 기사화된 것도 아니고 그쪽이 한 일만 기사가 고스란히 서술해 놓은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그렇게 벌벌 떨 거면 이번 기회에 호되게 혼쭐 나보시고 앞으로는 좀 똑바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내 남편한테 2번 다시 함부로 굴지 마세요. 당장 내 남편한테 사과부터 안 해요? 해요. 하죠. 강 부장, 아니 대희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머리가 커져서 눈에 잠깐 뵈는 게 없었나 봐요. 책상도 제가 다시 원상복 시켜줬잖아요. 형님 회사 그만둘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럼 저랑 이렇게 얼굴 붉힐 일은 안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발 그 기사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 형님 아니고 강 부장이라고 부르십시오. 전 대표님에게 과거 쌓였던 개인적 친밀감 따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네, 저 회사 절대 그만 안 둘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다닐 회사니까 더더욱 바로 잡아놔야 할 것 같아서 기사도 안 내리고 소송도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대표님, 대표란 자리는요, 뭐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 많은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부디 앞으로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계속 그런 기본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으면 언젠간 회사를 말아먹을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형님, 진짜 회사를 위해서라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형수님, 그 기사 안 내리면 저희 회사에 진짜 타격이 클 거예요. 제가 돈 드린다니까요? 네? 돈이면 뭐 다 되는 줄 알아요? 우린 피해 보상금은 법정에서 정당하게 판결받고 그만큼만 딱 받아낼 거니까 타협 따윈 꿈도 꾸지 말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일이 커져야 앞으로 무서워서라도 다른 직원들에겐 내 남편한테처럼 못하시겠죠. 이건 회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더 할 말 없죠?
여보, 당신의 대표 이만 내보내. 저 목소리 듣기도 싫으니까. 그놈은 어떻게든 기사만은 내려보고자 저와 남편에게 싹싹 빌더군요. 하지만 남편도 저도 그놈과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그놈은 눈물 범벅이 되어 쫓겨나야 했죠. 그렇게 공론화된 회사 문제는 갈수록 몸집이 커졌어요. 행정기관이 노동청에선 공론화된 회사 일을 직접 조사하러 나왔고 그 조사 과정에서 더 엄청난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대표의 법인카드 상습 사적 사용으로 인한 횡령과 빼돌려둔 거금의 비자금이 밝혀진 거예요. 대표는 회사는 엉망으로 운영하면서 또 자기 입속은 철저히 채우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거기까지 몰랐지만 대표의 부정부패가 생각보다 더 심했던 겁니다. 그렇게 일이 일파만파 커지자 자기 아들의 실체를 낱낱이 알게 된 전 대표님이 나서시더군요. 아들인 대표를 해임시키고 자신이 다시 대표 자리에 앉으신 거죠. 그리고 다시 대표가 된 전 대표님은 전 직원들 앞에서 머리 숙여 사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들 자질이 없는 자기 자식에게 대표직을 물려주고 많은 직원들에게 피해를 준 점 고개 숙여 사과하신다고 말하시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2번 다시 그놈에게 대표 자리를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어. 몇 년 뒤에 대표님이 다시 물러날 땐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다더라고. 남편은 제게 새 바람을 몰고 온 전 대표, 아니 현 대표님의 사과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저희 집에도 직접 찾아와 사과하셨어요. 회사에서 강 부장에게도 사과했지만 아내분께도 꼭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의 인생을 바친 남편분께 큰 모욕과 고난을 겪게 해드려서요. 회사를 믿고 남편분을 맡겨주신 걸 텐데 정말 면모가 없습니다. 제가 회사만 잘 키울 줄 알았지 부모로선 빵점인 사람이었네요. 앞으로는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제게 사과하며 조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덧붙이시더군요. 변호사를 구하지도 또 회사가 용서했으니 선처해달라는 부탁을 검사에게든 경찰에게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전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한 회사와 그 회사 직원들을 책임져야 하는 대표였기도 하니까요. 그런 제 회사를 위험하게 만들고 내 사람들을 괴롭힌 그놈을 회사의 주인으로서 용서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강 부장, 혹시라도 회사 문제 이렇게 키웠다고 절대 죄책감 갖거나 하지 말게. 난 오히려 자네랑 자네 아내에게 감사하고 있어. 덕분에 부끄럽긴 해도 회사의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아내분, 제가 앞으로 회사를 끝까지 지키려고 애써준 강 부장, 정말 귀하게 대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표님은 다시 한번 저와 남편에게 사과라고서야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남편은 한 번은 제게 울먹이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동안 날 모른 척했던 직원들이 자꾸 하나둘 찾아와서 다 사과하더라. 자기들도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까지 피해당할까 봐 내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대. 그리고 이런 회사 언젠간 망할 게 불보듯 뻔한데 얼른 이직 준비하고 퇴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었대. 그런데 부장님 같은 분이 계시다면 이 회사에도 미래가 있을 것 같아 그냥 남으려고요. 하고 말해주더라. 그동안 내 노력이 헛되진 않았던 것 같아서 자꾸 눈물이 났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직원은 남편에게 사과를 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직원들의 칭찬을 들은 남편은 과거의 고생을 보답받는 기분이 들었는지 눈물을 보였던 거예요. 그런 남편의 서름이 고스란히 전해져 전 남편을 꼭 안아주었죠. 그렇게 회사는 큰 성장통을 겪고 서서히 다시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큰 소란이 있었던지라 회사에 학을 떼고 퇴사한 직원들도 있었지만 대표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준 직원들에게 더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더군요. 또 대표님은 자신의 아들 옆에 붙어
회사를 망치고 있던 직원들은 전부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부당하게 해고당했던, 바른 말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진정한 자신의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이셨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요. 그중 두어 명은 이미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돌아올 수 없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다시 회사로 돌아와 주었다고 남편은 말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다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 남편의 표정도 날로 밝아지더군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대표님과 술자리를 갖고 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대표 있지? 그놈이 아직도 자기 잘못은 뉘우치지도 않고 대표님이 재판에 넘겨진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는다면서 엄청 원망만 해대고 있대. 대표님은 자식 농사를 너무 잘못 지은 것 같다면서 눈물을 보이시더라. 이스라림은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키웠던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업보라고 하시면서 말이야. 그렇게 끝내 반성하지 못한 전 대표는 긴 재판 끝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만으론 그 정도까진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추가로 밝혀진 비리 때문이었던 거죠. 징역까진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처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전 대표에겐 평생의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대표님은 전 대표를 집에서도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가진 걸 다 잃어봐야 땅을 치고 후회하며 조금은 반성을 할 수 있겠지. 하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탐욕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던 전 대표는 모든 걸 잃게 됐어요. 물론 대표님이 언젠간 다시 자기 아들 집으로 남아 불러들이고 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번의 경험이 전 대표에게 인생의 교훈으로 꼭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 대표님은 남편을 더욱 중책에 앉히며 큰일들을 맡기기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남편이라면서요. 남편은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졌다며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사랑하는 회사에서 그렇게 인정받게 되니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은 전보다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지금이 얼마나 값진 노력과 인내 결과인지 잘 알기에 전 항상 남편을 응원하고 있죠. 점점 듬직하고 사랑스럽게 자라주고 있는 저희 두 아들과 함께요. 그리고 작은 아들의 건강이 다 회복되어 저도 곧 재취업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어디에 취직을 하든 저도 남편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간혹 뉴스나 세상 돌아가는 일을 들어보면 남편 회사의 전 대표처럼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군요. 만민 평등의 세상에서 지위와 권력은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아닌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의무가 담긴 무거운 왕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었을 때의 대가는 가지고 있던 것의 무게만큼 무겁고 큰 법인 것 같아요. 그 당연한 법칙을 부디 그들이 깨닫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세상의 정의가 앞으로 더욱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쳐볼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